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350페이지까지 jQuery에 대한 기본 기초라 할까요? 소개를 했었고, 그 내용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라고 당부를 했었네요. 그리고 과제는 이렇게 안내가 되었다. 그쵸? 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350페이지 교재 맞습니까? 교재 350페이지부터 지난번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선택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이 9장의 나머지는 전부 선택자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선택자라는 것은 CSS를 공부할 때도 또 맞죠. 이 자바스크립트 옆에 잠깐 메모할게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도 이 선택자라는 주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뭐지? HTML 영역이에요. 그죠? 이 HTML 영역에서 특정 대상을 뽑고 싶어요. 어떤 특정 대상을 뽑고 싶어요. 뽑아가지고 걔를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또는 여기에서 스타일이죠. CSS죠. 여기에서 뭔가 일을 시키고 싶어요. 화면의 모습을 바꾸거나 특정 기능을 작동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키는 건 여기에서 표현해 주면 되는데 맞죠? 여기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거나 CSS 코드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jQuery 형태로 코딩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시키려 그러면 결국에는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 뽑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선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350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맞죠? 기본 선택자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자다 해서 기본 선택자라 그럽니다. 책 볼까요? 352페이지에 있네요. 그쵸? 책 같이 보면서 필요할 때 메모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봐주면 좋겠습니다. 선택자에는, 이 기본 선택자에는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타, 잘 알죠? 모든 엘리먼트 다 선택할 때. 엘리먼트라 그러면 HTML에서는 태그들을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고요. 특정 태그만 뽑을 땐 태그 이름 써주면 된다. 여기 있네, 그죠? div 태그를 뽑고 싶다. 또는 h1, h3, p 태그. 얘네들을 뽑아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샵이 붙는 게 있고 점이 붙는 게 있다, 그죠? CSS에서도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거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id로 뽑아낼 때는 샵 붙이죠. 클래스로 뽑아낼 때는 점 찍죠. 맞습니다. 이렇게 표기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샵의 id1. 아마 HTML 어딘가에 id라는 이름으로 id1을 준 것이 있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점의 클래스 1이네요. HTML 영역 어딘가에 클래스 이꼴 해서 클래스 1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샵과 점에 대한 그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CSS 맞죠? CSS 할 때도 한번 이해가 되었던 걸 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jQuery는 CSS의 성질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해두세요 라는 것이 지난번 제가 당부했던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우리 교재는요 반드시 예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몇 페이지죠? 353페이지네요. 여기 확인하세요. 353페이지와 이와 같은 예제가 있을 겁니다. 해서 반드시 설명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제를 실제로 열어서 분석을 해보고 실행된 화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되지라는 것을 스스로 뭐 할 수 있으면은 맞아요. 코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그런 과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소스 맞죠? 베이직 select.html 소스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톰 준비가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GitHub에 가가지고 소스 코드는 다 다운 받아서 준비해 주세요라고 안내 영상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 영상 보고 요렇게 아톰에 맞죠? 이 영상들, 이 소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선 작업부터 해두고요. 소스 코드 이름이 뭐라고요? basic select.html이다. 그쵸? basic select 얘네요. 그쵸? 얘다. 그죠? 요 소스를 실행시키면 실행함 시켜볼까요? 기억나죠? 패키지에 스크립트라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아톰에서 브라우저 호출을 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키는 것은 이 메뉴 run 스크립트 여기까지 안 오고 뒤쪽에 있는 하키값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바로 실행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B 누릅니다. 예, 맞네요. 이게 실행 결과예요. 이 실행 결과하고 소스 코드하고 같이 보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9장에 공부하는 패턴이 될 거예요. 잠시 소스 코드하고 실행 화면을요 좀 겹쳐 놓을게요. 잠깐 화면 조절을 좀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좀 겹쳐 놓으면 보기가 편하겠다. 그죠? 브라우저 실행하면은 잠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요 정도. 다 못 보지만은 뭐 느낌은 오죠. 소스 요 부분을 조금 더 줄일까요? 잠시만요. 예, 요 정도 하면은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왼편에 소스 한번 볼까요? 소스. 지난번에도 안내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스크립트 영역이 계속 바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게 이렇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아래쪽으로 우선 한번 내려가 볼게요. HTML에. 그렇죠? 소스를 좀 글자를 좀 줄일게요. 화면에 좀 넓게 많이 볼 수 있도록요. 됐죠? 미안합니다. 여기에 어느 영역이죠? 26라인부터 바디 영역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선 HTML 구조를 한번 봐주세요. 계속 이 예제를 활용할 거니까 여기 보면 섹션 태그 있어요. 그 다음에 섹션 태그 또 나오고 그 밑에 섹션 태그 나오고 그 다음에 div 태그 영역이 있어요. 그 안에 또 다른 div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div가 있고요. 맞죠?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각각의 div들 중에서 가령 31라인에 있는 div는 다른 div와 구분되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div0라고. 32라인에 있는 div는 또 다른 div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id로. div1이죠. 그렇게 해봤다. 그죠? 이렇게 특정 태그 영역을 외부에서 접근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들을 우리가 id 또는 뭐라 붙일 수 있습니까? 여기죠. 클래스처럼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발자의 뭐 결정이죠. 나는 이름을 id로 붙일래. 아니야, 나는 이름을 클래스라를 이용해서 붙일래.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d로 이름을 붙일 때와 클래스로 이름을 붙일 때 알고 있죠. 이제 조금의 그 적용하는 룰이 좀 기준이 다르죠. id는 뭐가 보장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유일성이 보장돼야 돼요. id 이퀄이라고 붙이는 이름은 다른 데서는 안 쓴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클래스는요, 유일하지 않아도 돼요. 즉 중복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퀄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다른 곳에서도 그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볼까요? 여기 40라인에 맞죠? 클래스 이퀄에서 이름을 클래스 1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이름이 아래쪽에 41라인에서도 클래스 1이라고 쓰고 있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id로 이름 붙인 거, 가령 31라인 지금 한번 볼까요? 31라인에 id equal div0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이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결코 쓰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유일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을 다른 곳에서는 결코 쓰지 않도록 구분하고 싶은 이름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id equal라고 붙이면 되고요. 아니야, 다른 곳에서도 이 이름을 쓰도록 해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게 id와 클래스의 차이점입니다. 화면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화면을 좀 위로 올릴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맞죠? 여기에 지금 jQuery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jQuery가 document.ready 기억나죠? 문서가 올라오면 문서는 뭐죠? 예, HTML 영역, body 영역이죠. 이 영역이 화면에 올라오고 나서 실행되도록 하고 싶으면은 이 부분이 그때 document.ready라고 표현해 준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들 4줄, 1줄, 2줄, 3줄, 4줄은 아래쪽에 있는 이 body 영역이 화면에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행되어져 가지고 지금쯤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jQuery를 쓰려고 그러면 기억납니까? jQuery를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먼저 나 jQuery를 쓸 거야 라고 우선 CDN으로, 지금 여기 같으면 CDN이죠. 팔라인에 맞습니까? 팔라인에 있는 CDN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7라인에 있는 코드하고 9라인에 있는 코드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이 jQuery가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jQuery 모바일도 같이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주제는 4장, 5장에서 나중에 다룰 주제니까 지금은 그냥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빼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바일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다시 한번 아래쪽하고 연결해서 볼게요. 이제 공부하면 되죠. 자, 화면을 조금 더 줄일게요. 됐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도 조금 넓게 해서 해야 되니까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17라인에 jQuery 첫 번째 코드가 스타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스타 쓴다 그랬죠. 18라인에 p 썼어요. p라는 이름의 태그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19라인에 점 찍었어요.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 1이라 된 걸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20라인에 샵 붙여봤어요. 샵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id입니다. id 이름으로 p3라고 되어 있는 걸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아래쪽 HTML 영역에서 이런 것들만 뽑아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맞아요. 선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선택자 유형을 책에서 소개했던 4가지를 한번 다 써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하면 됩니까? 맞아요. 요 4가지를 어떻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요 4가지가 다 실행된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습하면 제일 공부하기가 재밌느냐 하면은, 쉬우냐 하면은 이 4개를 한꺼번에 실행시키지 말고요. 잠시 하나만 실행시키고 나머지는 잠시 죽여 놓으세요. 죽인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주석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라인 외에 20라인까지는 잠시 죽여 볼게요. 자, 바뀐 내용으로 저장하겠습니다. Ctrl S 한 다음에 바뀐 내용으로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맞죠? 요 실행하면은 17라인에 있는 요 놈만 실행되는 결과예요. 그럼 뭐지? 볼까요? 뭐라 되어 있어요? 스타, 모든 것들에 대한 CSS를 보드 스타일을 히든, 선이 안 보이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CSS에 해야 될 기능을 jQuery를 이용해서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jQuery 코딩이에요. 아하, 뭐 할 수 있다고? jQuery로 CSS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는 예제라는 겁니다. 밑에 다 18라인, 19라인, 20라인도 전부 CSS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9장에서는요, 뽑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뽑는 방법들만 소개할 것이고, 선택자, 그 뽑아낸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 일은 간단하게 화면상에서 바뀌는 부분만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CSS로 다 컨트롤 할 거예요. 할 것이고, 9장은 옆에 좀 쓸게요. 뽑는 것에 대한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뽑아내지? 뽑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해서 뽑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뽑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지?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는 10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9장은 뽑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10장은 그 뽑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관심 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뽑는 것만 관심 있고 뽑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전부 뒤쪽에 CSS 붙여가지고 화면의 모습을 바꿔보는 것만 예제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쪽에 CSS보다는 앞쪽에 요 뽑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좀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에다가 됐습니다. 18라인 이제 주석 풀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저장할게요. 컨트롤 S 하고 화면에 세로 고침 해볼까요? 예, 맞네요. 이제 하나 더 반영이 됐죠. 맞습니다. 18라인 뭐라 했어요? P 태그로 되어 있는 것에 보드 테두리선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두꺼운 점선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아래쪽 어딘가에 P 태그들만 뽑아내면 되죠. 몇 라인에 있습니까? 예, 맞아요. 37, 38, 39, 40 라인에 있고 또 있네요. 43, 44 라인에. 그러니까 얘네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쵸? 얘네들만 대상으로 해서 요 보드에 대시드에 seek red라는 이 CSS를 적용한 것이 이놈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석도 풀어볼게요.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키워나가면 돼요. 그럼 변화된 걸 좀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세로 고침. 아하, 하나 더 바뀌었다, 그죠? 뭐지? 19라인 해석해 볼까요? 점의 클래스 1이에요. 아하, 아래쪽에 클래스라는 걸로 이름이 클래스 1 되어 있는 것에 테두리선 보드는 그린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찾아봅시다. 클래스 1이 어디에 있지? 있잖아요. 클래스 1, 클래스 1. 클래스로 되어 있는 이름이 클래스 1 맞죠? 결국엔 요거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에 있는 P와 39에 있는 P에 해당되어지는 것만 초록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해하시겠죠? 이런 형태로 한 줄 한 줄을 코드를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표현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코드 외우지 마세요.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럼 나도 나중에 이렇게 기능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볼 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에 거 풀었습니다. 추가로 저장할게요. 컨트롤 S. 바뀐 내용을 반영하도록 새로 고침해 봅시다. 예, 맞네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뭐예요? 20라인이 샵의 P3예요. 샵은 ID라 그랬잖아요. ID가 P3라고 되어 있는 애 찾으래요. ID가 P3라고 되어 있는 애 찾아보면은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39라인에 있는 이 P 태그를 대상으로 해서 CSS 바꾸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퍼플로 그 다음에 컬러 글자색은 화이트로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jQuery로 과거에 CSS로 하던 기능을 코딩해 봤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17, 18, 19, 20 라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자라 부르고 이 선택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뒤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먹여본 겁니다. 코드 분석할 때 지금 저처럼 그죠? 한 줄 한 줄을 풀어가면서 다 막아놓고 풀어가면서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코드 분석하기는 훨씬 편할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혼자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 뒤에 것도 계속 이런 구조로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예, 방금 했던 게 우리 교재 이 예제 맞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jQuery 선택자 유형 두 번째로 나오죠. 우리 교재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맞아요. 계층 선택자라고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계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하관계나 형제관계를 이야기해요. 상하관계라는 말은 특정 태그가 있는데 맞죠? 그 태그 안에 또다시 태그가 들어가면 이건 상하관계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좀 이따 우리 코드에서 보겠지만은 메모 한번 해볼게요. div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이 div 태그 안에 예를 들어가 스팬 태그가 들어가요. 이렇게 또 다른 스팬 태그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div 태그 안에 스팬 태그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네들끼리는 상하관계가 되는 겁니다. 포함관계죠.
바깥쪽이 안에 걸 포함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배웠던 그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가지고 트리 구조 기억나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div 태그가 되고 아래쪽에 달리게 되는 것이 무슨 태그가 돼요? 맞아요. 스팬 태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럼 형제 관계는 뭘까? 감 잡았죠? 스팬 태그 이 두 개의 태그는 누가 누구를 포함하거나 누가 누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형제 관계예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레벨에 달려 있잖아요. 같이. 이게 형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표기법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요 표기법, 그 다음에 그냥 한 칸 띄는 거, 더하기 붙는 거, 그 다음 물결문이 붙는 거,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책에 좀 표시 두면서 이해하세요. 표기법은 약속이니까 그냥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좀 확인을 해둘 필요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바로 밑에 달려있는 자식이에요. 그죠? 바로 밑에 달려있는 자식. 한 칸 띄면은요, 자기 바로 밑은 아닌데 자기 아래쪽에 포함된 모든 자식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 밑에 달려있는 얘도 되지만은 얘 밑에 달려있는 또 다른 애들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계속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식이 아니고 뭐라 부른다고?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플러스는 뭐라고요? 형제예요. 형제. 네 번째 것도 형제예요. 근데 좀 달라요. 바로 다음에 있는 형제만 뽑아내는 것이 플러스이고요.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형제가 네 번째 물결이에요. 요것만 좀 구분하세요. 지금 내가 이래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메모해 볼게요. 스팬 글자가 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스팬 태그 3개 있어요. 그럼 이 태그 바로 뒤에 달려있는 얘를 말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고, 맞죠? 첫 번째 태그 뒤에 달려있는 두 개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네 번째 이야기겠죠. 구분하겠죠. 바로 뒤냐, 나머지 전체냐, 이거겠죠. 자, 소스 코드 분석 한번 해볼까요? 몇 번 보면 되죠? 우리 교재에 뒷페이지 넘겨볼까요? 맞습니다. 354페이지에 예제 9번, 뒤에 5번의 예제죠. 소스 코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erarchy select.html이다. 그죠? 소스 한번 열어볼까요? 아톰으로 화면 넘길게요. 자, 소스 한번 봅시다. 파일 네임이 뭐라고요? hierarchy select. 다섯 번째 있는 이 친구네. 그쵸? 네, 요겁니다. hierarchy select. 자, 이 소스 분석 구조를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번 정리하고는 계속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이 7, 8, 90 라인까지는 앞전에와 같이 CDN으로 연결하고 기본적인 스타일 먹여놨다. 그죠? 그 다음에 14 라인부터 새로운 jQuery 코드 넣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예, 맞습니다. 25라인, 26라인부터 보면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앞전에와 같은 모습의 HTML을 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TML의 문서의 내용은 동일한데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 맞아요. jQuery 코드를 한번 다른 걸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될 주제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공부했는 것에 대한 예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시키는 게 뭐라고요? Ctrl Shift B. 브라우저 올라오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 실행 결과가 이 4개의 jQuery가 실행된 결과일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왼편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 오른편에 있는 것 같은 화면 모습을 만드는지를 따라가 보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코드 분석이라 그럴 거예요. 자, 코드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4개의 코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분석하려고 그러면 버거우니까 나머지 3개는 잠시 뭐 할까요? 예, 주석으로 실행 안 되도록 막아버릴게요. Ctrl S 저장 다시 했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클릭. 맞네요.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따져보면 되죠. 어렵지 않죠? 17라인 볼까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바로 뒤에 있는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앞에 누구 가르쳐요? 샵의 P1이네요. 샵은 id라 그랬죠. 그 id가 P1인 놈의 바로 뒤에 있는 형제인 P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id가 P1인 게 누구예요? id가 P1인 게 여기 있네요. 맞죠? 그러면 id가 P1인 노드 태그 엘리먼트가 38라인에 있는 P인데 요거 바로 뒤에 달려있는 P니까 누굽니까? 39가 되겠죠. 39라인에 있는 얘를 뽑아내는 겁니다. 39라인은 뽑아가 뭐 하라고요? 39라인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보드 스타일을 뭐 하라고요? 히든으로 하래요.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래요. 그래서 선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맞죠? 다른 거는 다 테두리 선이 있는데 얘만 없잖아요. 아하,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구나. 아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꼭 얘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좀 화면 정리할게요. 얘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표현해야만 뽑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대상을 뽑아내는 것이 꼭 유일한 표현 방법인 유일한 선택자만 존재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해서 뽑아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해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꼭 걔를 뽑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파악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먹게 될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중에서 이 방식으로 뽑아낼 거야 라는 것을 각자의 방법에 따라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같이 앉아서 작업을 하지만은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되지만 코드는 다 다를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자, 18라인 이제 주석을 풀어볼까요? 자, 풀게요. 추가로 자, 코드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다시 저장할게요. Ctrl S 새로 고침. 맞죠? 왜 이렇게 될까? 얘가 18라인 볼까요? 뭐라 했어요? 샵의 P2의 물결의 P다. 그죠? P2가 누굽니까? id죠. id가 P2인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맞죠? 여기 있네요. 여기에 뒤에 물결 붙어 있어요. 물결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 얘 뒤에 달려있는 모든 형제들이잖아요. 그럼 P2라는 id가 P 태그에 해당되는데 이 P 태그의 형제들이 뒤에 얘네들 다죠. 두 개 다. 물결은 모두 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그죠? P3, P4에 해당되는 P 태그 둘 다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빨간색으로. 맞죠?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아하, 물결은 자기 뒤에 달려있는 모든 형제들을 의미하는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세 번째 거 풀어볼까요? 19라인. 주석 풉니다. Ctrl S. 저장할게요. 새로 고침. 그렇죠. 이번엔 초록색으로 뭔가 추가로 등장했네요. 왜? 분석해 봅시다. 19라인에 볼까요? div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div 했어요. 여기를 우리가 greater than이라고 읽습니다. 크다라는 기호다에서 greater than이라고 읽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div 태그에 greater than의 div인데 greater than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밑에 달려있는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div 태그 밑에 달려있는 자식들 중에서 누구 찾으라고? div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볼까요? div 태그들 어디 있어요? div 태그 다 찾아야 되죠. 30라인에 div 있네. 찾았다. 그쵸? 그럼 div 태그 밑에 달려있는 자식들 누구예요? 얘, 또 얘. 맞습니까? 아래쪽에 하나 더 있죠? 제가 잠시 화면을 정리 좀 할게요. 밑으로 내려보면 보인다. 그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div 태그 밑에 달리는 자식들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얘네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div 태그 밑에 달려있는 자식들 중에 div들만 뽑아내가지고 그린으로 하래요. 그래서 div들만 그린되는 겁니다. 44라인에 있는 P 태그, 45라인에 있는 P 태그도 30라인에 있는 div 태그의 자식인 건 맞지만 얘는 왜 초록색으로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자식 중에서 div만 뽑아가지고 초록색으로 하라 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라인 풀어볼까요? 풉니다. 저장할게요. Ctrl S. 새로 고침. 아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이런 일이 추가로 일어났어요. 왜? 20라인에 뭐라 했습니까? div 태그에 한 칸 띄고 스팬 줬어요. 아까 한 칸 띄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밑에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밑에 달려있는 모든 후손들 찾는 거라 그랬죠. 바로 밑에 안 달려있고 어디에 달려있든 간에 달려있기만 하면 되는 후손들이에요. 그럼 div 밑에 달려있는 모든 후손들 중에서 이름이 뭐인 것만 찾으면 된다고? 스팬. 여기 보세요. div 태그 있죠. 여기도 div 태그 있죠. 여기도 div 태그 있죠. div 태그 많죠. 어디인 div 태그에 있던, 맞습니까? 어느 div 태그에 있던 그 밑에 달려있는 것 중에서 누구만 찾으라고? 스팸만 찾으래요. 찾는 게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걔네들 백그라운드 컬러 퍼플로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도 특정 작업 대상을 뽑아낼 수 있구나. 즉, 이렇게 해서도 선택할 수 있구나. 해서 이런 선택자들도 있음을 파악해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이거 봤고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355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속성 선택자라고 나와요. 속성이 뭐죠? 속성이 태그에 같이 붙어서 쓰여지는 추가적인 코드죠. 예를 들면은 우리 하이프링크에 A 태그 쓰잖아요. 그럼 누르면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연결해야 될 주소를 써주기 위해서 우리 뒤에 뭐 붙여요? href 붙이죠. 여기에다가 연결시키고 싶은 사이트 주소 적어주면 되잖아요. 네이버 주소이든 구글 주소이든. 그럼 얘는 태그 이름은 뭐예요? A예요. 이거는 태그의 이름이에요. 이 태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소가 필요해요. 그 주소를 써주기 위해서는 href라는 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뭐라 불러요? 속성이라 불러요. 태그에 추가로 들어가는 값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태그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속성들이 쓰여져야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하려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태그를 가지고 뽑아냈는데 이번에는 태그에 붙어있는 이 속성을 가지고 한번 뽑아내 보자라는 것이 속성 선택자예요. 됐어요? 근데 속성 선택자는 쓸 때 이렇게 써요. 태그 뒤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같으면 A 태그 뒤에 있는 속성 중에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전부 이런 그죠? 대괄호가 같이 붙어서 쓰여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속성 이름만 쓸 수도 있고 속성 뒤에다가 어떤 조건을 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봐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정 두 번째 거 볼까요? 어떤 속성이 특정 조건 값을 가지고 있는 것만 뽑아내려고 하면 이꼴 붙이면 되고, 세 번째 건요, 이꼴 앞에 하나 더 붙었죠. 스탁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조건 값을 뭐 하는 거? 포함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번째가 뭐 붙어 있어요? 여기 오죠. 여기를 우리가 모자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햇이라고 부릅니다. 햇. 그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햇 이꼴을 쓰게 되면은 요 조건 값으로 뭐 하는 거? 시작하는 걸 뽑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써놨다 그죠? A 밑하고 속성으로 href에 head가 http 콜론에 슬러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떤 태그들 중에서 A 태그들 중에서 href라는 속성이 http 콜론에 슬러시로 시작하는 거는 다 뽑아내란 이야기겠죠. 그쵸? 네. 마지막에 거 볼까요? 이번에는 이꼴 앞에 뭐 붙었어요? 달러 붙었어요. 반대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예, 끝나는 겁니다. 예제 볼까요? 밑에 img라는 태그가 속성을 가지는데 src라는 속성이 무엇으로 끝나는 거? png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거. 이건 결국에는 뭐예요? 확장명에 png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만 다 뽑아내는 거겠죠.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화면 정리할게요. 요렇게 표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맞죠? 좀 파악해 두면 됩니다. 해당되는 예제 한번 볼까요? 몇 번의 예제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나오죠? 6번의 예제 보면 됩니다. attribute select.html 한번 올려볼게요. 아톰으로 화면 넘어갑시다. 파일 네임이 뭐라고요? attribute select.html이었죠.
attribute select.html 요거네 이거죠. 우리 교재에 355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펼쳐놔 놓고 이 영상을 보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윗부분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 관심 두는 거 jQuery 코드 부분만 관심 두면 되죠. 이 아래쪽에 HTML도 결국엔 같은 코드를 가지고 다르게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어디부터 보면 됩니까? 16라인부터 보면은 제대로 보는 거겠죠. 그죠? 16라인부터 글자 조금 줄일게요. 다 보일 수 있도록. 예, 됐습니다. 자, 됐고.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Ctrl Shift B. 아하, 이렇게 실행되네요. 그래서 아까와 달리 지금 요 4개의 선택자가 jQuery 코드가 실행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런가 한번 따져볼까요? 그게 코드 분석이라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17라인부터 4개의 코드를 한꺼번에 실행시키면은 도무지 그죠? 확인이 하기 힘들겠다. 그죠? 그래서 18라인 막고 19라인도 막고 20라인도 막아둘게요. 자, 하나만 살려놓고 Ctrl S 저장합니다. 새로 고침 해봅시다. 브라우즈. 예,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럼 뭐 하면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돼? 따져보면 되죠. 19라인부터 볼까요? 17라인부터 볼까요? 배웠던 거죠. 이거 붙어 있다. 그죠? 뭐라 그랬어요? P 태그들 중에서 속성이 뭐가 붙어 있는 거? 맞아요. 클래스가 붙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P 태그들 꽤나 있을 거예요. P 태그들. 그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P 태그, 여기 P 태그, 여기 P 태그 있잖아요.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속성이 없어요. 얘도 속성이 클래스가 없어요. P 태그 뒤에 속성으로 클래스 붙은 거는 이 두 친구예요. 맞죠? 이 두 친구만 뽑아내라는 겁니다. 뽑아내가지고 뭐 하라고? 위에 가봅시다. 보드 스타일을 히든으로 하래요. 선 없도록 하래요. 그래서 얘 두 개는 지금 선이 안 보이고 있죠. 맞죠? 네, 이해됩니다. 자, 18라인 이제 추가로 더 풀어봅시다. 저장할게요.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아하, 추가됐다. 그죠? 얘 왜 이렇게 돼? 따져볼 수 있겠죠? 18라인 볼까요? 뭐 하라고? 앞에 스타 붙어 있네요.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몽땅 다. 근데 뒤에 이게 붙어 있어요. 뭐, 속성이 뭐인 거? id인 거 이 말이죠. 그죠? 속성이 ID, 속성으로 ID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별표가 있네요. 스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함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뭐 포함하고 있는 거? 2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몽땅 다 중에서 속성으로 ID가 들어가 있는 거. 속성으로 ID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전부 속성으로 ID 이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속성으로 ID 이꼴이 무슨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2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2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몇 덩어리, 여기도 있네. 2라는 글자 포함한다고 그죠? 몇 덩어리? 3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점선으로 빨갛게 되도록 하라 해서, 맞습니까? 이 div 영역, 이 div 영역이죠. 이 div 영역이 빨갛게 되고 있고, 그 안쪽에 p 태그 하나도 마찬가지로 빨갛게 또 되고 있는 것이죠.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라인 또 추가로 풀어나갑니다. 저장할게요. Ctrl S. 새로 고침 해볼까요? 됐습니다. 이번에 뭐 봐야 돼요? 이 초록색 왜 생겼냐 이거죠. 그린 주라 그랬네요. 누구에 대해서? 따라가 봅시다. 19라인이에요. 그죠? 몽땅 다 별표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속성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예,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해시 붙어 있다. 그죠? 해시는 해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로 시작하는 거요? CLA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 찾으래요. 이 안에 있는 몽땅 다 중에서 속성으로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 찾아봅시다. 속성으로 클래스 이꼴 들어가 있는 거 있네요. 여기도 클래스 이꼴이 있네요. 맞습니까? 거기에 뭘로 시작하는 거? head, CLA로 시작하는 거. CLA로 시작하고, CLA로 시작하고, CLA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세 놈 다 초록색으로 잡히고 있죠. 맞습니다. 그죠? 이해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표기법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확인만 해두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Ctrl S 추가로 저장할게요. 바뀐 내용 또 새로 고침 해볼까요? 예, 됐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얘 왜 보라색이라 하나? 퍼플. 그죠?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20라인 뭐였어요? P 태그예요. P 태그들 중에서 속성으로 누구 들어가 있는 거? id라는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달러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달러가 뭐라 그랬죠? 끝내는 거. 무엇으로 끝내는 거? 이라는 글자로 끝내는 거. P 태그들만 찾아봐요. 거기에서 id라는 속성 가진 놈만 찾아내요. 얘는 해당 사항 없다, 그죠? 그 중에서 달러 이꼴이에요. 2로 끝나야 된대요. 2로 끝나는 거는 얘네요.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만 보라색이 되고 있네요. 퍼플이. 이해가시죠? 예, 이해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지금 9장의 선택자에 대한 학습입니다. 저런 표현법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익혀두면 돼요. 많아요. 표현법도 아직 몇 개 더 있는데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잘 쓰게 되는 것들만 몇 개는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난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물론 필요 없죠.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법이 아니고 또 다른 표현법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볼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많다는 것이 단점은 아닙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해결해주고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니까. 섬세하게 뽑아내는 것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코드들입니다. 그죠? 많다는 것이 단점은 아닙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슬라이드. 자, 이번에는 356페이지다, 그죠? 책 한번 펼쳐볼까요? 356페이지에 위치 필터 기본 선택자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요거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책 왼쪽 페이지에 위치 필터 기본 선택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하겠지만 책의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맞죠? 오른쪽 페이지도 이름 비슷한데 위치 필드 계층 선택자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위치와 관련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위치 필터와 그죠? 오른편에 있는 위치 필터 계층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해가 좀 구분돼서 좀 돼줘야 됩니다. 좀 이따 구분하는 거는 뭐 경우가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 필터는요, 말 그대로 여기 보이죠, 그죠? 선택자 뒤에다가 그죠? 이런 콜론 찍고 뒤에 붙여주면 돼요, 추가로. 직관적으로 이해는 쉽습니다, 그죠? 어떤 위치? 맨 앞에 있는 위치. 어떤 위치? 맨 뒤에 있는 위치. 어떤 위치? 홀수 번째 있는 위치. 어떤 위치? 짝수 번째 있는 위치. 느껴지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콜론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걸 우리는 위치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다섯 번째 깜빡이 이퀄입니다. 이퀄.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만약 5라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5번째 위치에 있는 거 뽑아내라 이 말이겠죠. 이퀄이니까. 그렇죠? LT는 6번째는 LT와 7번째는 GT는 이거 줄임말이죠. LT는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써볼게요. less than이에요. 요 기호의 의미입니다. GT는요, 알죠, 그죠? great than입니다. 뭐예요? 크다는 의미죠. 그래서 LT는 요거보다 작은 것들만 다 뽑아내라는 이야기고, 맞죠? GT는 요거보다 큰 위치에 있는 것들, 뒤쪽에 있는 거 다 뽑아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 다 뽑아내라, GT는 뒤쪽에 있는 거 다 뽑아내라, 이 말이 됩니다. not은 반대겠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외의 거 다 뽑아내라는 이야기겠죠. 걔 말고 다 뽑아내라 이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not 뭐라 썼어요? even. even이 짝수니까 짝수가 아닌 거 다 뽑아내라. not. 이거 뭐가 나와요? 홀수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쓰는 거나 그죠? not even이라고 쓰는 거나 올려갈게요. odd라고 쓰는 거나 같겠네? 맞아요.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같은 결론이지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표현을 여러 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마지막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위치에 대한 넘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걸 우리는 처음자라 부르잖아요. 인덱스라고. 그 인덱스 얼마부터 시작한다고요? 맞아요. 0부터 시작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애가 인덱스가 0일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애가 인덱스 1, 세 번째 있는 애가 인덱스 2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 인덱스가 얼마부터 출발합니까? 예, 맞아요. 0부터 출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그대로 여기 가져가면 돼요.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위치 필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계층 선택자로 되어 있는 놈. 걔는 인덱스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본 상식인 0부터 하지 않아요. 책 잠깐만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위치 필터 계층 선택자라고 나오죠. 그 제목에서 바로 위로 눈을 올려보세요. 첨자가 얼마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1부터 시작합니다. 해서 좀 이따 다루게 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위치 계층 필터는 첨자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해요.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1부터 시작하는 위치 계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하던 거 하고 나서 오른쪽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 보라 그러죠. 예제가 예제 9의 7이다 그죠? 그 예제가 이름이 뭐라 되어 있어요? 책에 맞습니다. Position Filter Select.html이다. 그쵸? 그럼 열어볼까요? Position Filter Select.html 열어볼게요. 자, Position Filter Select.html 얘네요. 맞죠? 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코드는 이제 안 봅니다. 그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코드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만 관심 있게 보면 된다. 이 부분만 실행 시켜 볼게요. Ctrl Shift B. 예, 실행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결과가 이 코드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분석해 볼까요?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마찬가지로 18라인, 19라인, 20라인은 잠시 주석으로 좀 막을게요. Ctrl S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따져보면 되겠죠? 따져보면은 한번 따져볼까요? 예, 17라인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div에 필터링 하기를 first만 필터링 하래요. div 태그들 중에서 예, 맞아요. first 맨 첫 번째 거 뽑아내래요. div 많잖아요, 여기요. 어디 있어요? 여기 div 있죠. 여기 div 있죠. 여기 div 있죠. 여기 div 있죠. 맞잖아요. div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로 나오는 div 누구예요? 그렇죠. 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드 스타일을 히든으로 하래요. 선 안 보이도록 하래요. 그래서 div 0의 경우는 선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라인 추석을 풀겠습니다. 저장할게요. Ctrl S.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아하. 뭐가 생겼어요? 예, 맞아요. 빨간 것들이 생겼어요. 빨갛게 하라네요. 그래서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하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P들 중에서 뭐만 뽑아내라는 겁니까? 맞아요. 짝수들만 뽑아내래요. P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저 밑에 두 개 더 있죠?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이 중에서 짝수만 뽑아내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덱스 얼마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얘 0부터 출발해요. 돈 안 붙여볼까요? 얘는 0번째야. 얘는 1번째야. 얘는 2번째야. 얘는 3번째야. 맞죠? 얘는 4번째야. 얘는 5번째예요. 그럼 짝수가 누구 돼요? 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개만 짝수가 되니까 그것들만 하나하나 순서대로 점선 그려놓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밑에 요거는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P죠.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P 태그만 있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도 하나 더 풀어볼까요? 19라인 풉니다. 저장할게요. Ctrl S. 새로 고침 할까요? 아하, 새로 하나 더 작업이 됐네요. 얘네요. 그린으로 하래요. 그래서 그린이 됐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스팬에 대해서 써볼까요? 스팬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equal 얼마? 1이에요. 1번째에 있는 애만 뽑아내라는 겁니다. 스팬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딴 데 없죠? 그럼 얘네들이에요.
인덱스 아까 어떻게 시작한다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요 3번째고요. 1번째라며요. 그럼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얘만 초록색으로 되고 있죠. 그쵸? 위치를 가지고도 뽑아낼 수 있구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20라인 풉니다.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아하, 무슨 일이 일어나요? 퍼플로 백그라운드가 바뀌고 있어요. 누가? 얘가. 조금 더 확대해서 써볼까요? P 태그들 중에서 위치가 필터링 하기를 LT인 것만 하래요. 얼마보다? 1보다요. LT가 뭐라 그랬어요?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P 태그들을 찾아볼까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있잖아 아래쪽에. 그죠? 아까 인덱스 붙여봤죠? 0, 1, 2 어쩌고 저쩌고 되잖아요. 1보다 작은 거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얘만 퍼플이 되는 게 맞죠. 아하, 특정 위치 값을 가지고 선택자로 뽑아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저하고 이렇게 영상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은 반드시 제 영상 마치고 나면은요, 다시 한번 스스로 코드를 올려가지고 저처럼 작업을 하면서요, 왼편, 오른편을 펼쳐놔놓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눈으로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설명할게요. 357페이지입니다. 요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 한번 잘 듣고 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처음자 얼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1부터.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위치 필드 계층 선택자예요. 계층 선택. 계층이란 말을 쓰는 순간 내 밑에 자식이 달려있고 내 밑에 자식이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정 태그 안에 다른 태그들이 포함되고 그 안에 또 다른 태그들이 포함되면 결국 이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린 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위치 필드 계층은요. 상하 한계를 고려하면서 따져보는 위치 선택자란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우선 기본 이해를 하고요. 읽어보면 돼요. 아래쪽에 보면은 똑같은 선택자에 대해서 first child, last child, 뭐 n번째 child의 odd, n번째 child의 이쁜, n번째 child의 n번째 child의 어떤 수식값, 그 다음에 only child 뭐 이렇게 써두었는데 하나만 우선 설명을 해볼게요. first chi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된 엘리먼트 중에서 부모의 첫 번째 자식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이 선택자가 가령 X라 합시다. 그죠? 그럼 X의, 그죠? 부모. 맞죠? 선택된 엘리먼트의 부모. 이 부모의 첫 번째 자식을 뽑아내는 것이 이 의미예요. 라스트 차일드는 뭐겠어요, 그러면? X가 선택자라면 X가 X의 뭐라고요? 부모. 올라가서 부모의 달리는 자식 중에서 맨 마지막 자식을 뽑아내는 것이 라스트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면은 엘리먼트 중에서 부모의, 엘리먼트들 중에서 부모의, 엘리먼트 중에서 부모의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보지 않고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쪽으로 가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부모의 x 배수 n번째라는 건 요 수식을 룰을 이 수식에 만족하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느낌 오죠? 3n이니까 뭐 3의 배수들만 뽑아내라는 거예요. 3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얼마요? 3의 배수보다 얼마 큰 거? 1 큰 위치에 있는 것만 뽑아내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죠? 마지막 only child는 뭐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집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외동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only예요. 그죠? only. 맞습니다. 자식이 하나만 있는 걸 뽑아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예제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예제를 몇 번 보라고요? 8번 예제 보라고 되어 있어요. 8번 예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358페이지다. 그죠? 358페이지에 8번 예제 보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볼게요. 자, 아톰을 엽니다. 8번에 이제 이름이 뭐라 되어 있어요? 책에 하이라키 필트 셀렉트죠. 네 번째 거다, 그죠? 하이라키 필트 셀렉트.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머지 코드들은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죠. 우리 몇 라인부터 보면 돼요? 17라인부터 보면 된다. 그쵸? 17라인부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예, 됐습니다. 이 실행 결과가 이 4개의 선택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이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18, 19, 20원 추속으로 막아버립시다. 저장 새로 합니다. 컨트롤 S 하고 바뀐 화면 새로 고침. 패턴 알겠죠? 이제는 습관적으로. 자, 분석 한번 해봅시다. 그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17라인 볼까요? 17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도록 하네요. 선을. 누구를? 얘를요. 써볼까요? div 태그들 중에서 뭐인거? first 뭐인거? child만 뽑아내래요. 이게 방금 뭐라 그랬어요? 부모 쪽으로 올라가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모 쪽으로. 그쵸? 볼까요? div 태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또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 div들 중에서 그죠? div 태그들 중에서 첫 번째 자식 그죠? 이 div 태그의 첫 번째 자식 볼까요? 이 div 태그의 부모 맞습니까? 그쵸?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럼 39으로 올라가가 이 div 태그의 첫 번째 자식은 누구예요? 얘죠. 맞아요? 맞죠? 그럼 이 자식만 의하라고요? 선이 안 보이도록 하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선이 안 보이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구예요? 39에 이 div 태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26라인이 얘잖아요. 몽땅 다 먹고 있죠. 그럼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요. 여기에 첫 번째 자식은 누구예요? 얘죠. 섹션. 이 태그죠. 이 태그에도 지금 선이 안 보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꺼먹게 돼가 그렇지. 선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나머지 div 태그들의 부모는 똑같죠. 얘하고. 나머지 div 태그 부모는 다 똑같아요. 그게 첫 번째 자식은 얘잖아요. 그래서 이미 했잖아요. 선이 안 보이도록.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18라인 풀게요. 자, 저장합니다. 컨트롤 S 했습니다.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반영되겠죠. 아하, 반영이 됐네요. 빨갛게 된 게 새 놈이 나왔죠. 요렇게 빨갛게 된 게. 그게 얘를 하래요. 얘를 써볼까요? 다시 P 태그들 중에서 그것의 부모를 찾아 올라가 가지고 n번째 자식들만 뽑아내는데 뭐만 뽑아내라고요? odd예요. 홀수 뽑아내래. 홀수. 볼까요? P 태그 찾아봅시다. 우선 P 태그 누구예요? 여기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죠? 그럼 이 P 태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우선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 P 태그의 부모. 그쵸? 됐어요? 그럼 이 태그의 부모를 봤을 때 그 밑에 달려있는 자식들 중에서 홀수만 뽑아내래요. 그러면 이 P 태그의 부모는 div이고 그 밑에 달려있는 자식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인덱스 0부터 출발하자. 얼마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1, 2, 3, 4로 출발하잖아요. 홀수가 누구예요? 얘하고 얘죠. 맞습니까? 그래서 P1하고 P3가 빨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거 얘는요. 한번 지우고 다시 볼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요 P 태그 이제 봅시다. 요 P 태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n번째 차일드의 오더를 뽑아내야 되죠. 그럼 이 P 태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이 P 태그를 싸고 있는 게 누굽니까? 39이잖아요. 여기서 싸고 있죠. 그럼 39에 있는 자식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있죠. 자식의 번호는 1, 2, 3, 4, 5가 되겠죠. 맞아요? 그 중에서 홀수 자식 뽑아내라 그랬죠. P 태그들 중에서. 그죠? 그럼 누가 나옵니까? 맞죠? 얘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위에 있는 P가 아니고 밑에 있는 P가 되는 게 얘가 5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뽑아내 볼까요? 19라인. 항상 자기 위에 부모로 올라가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컨트롤 S 바뀐 내용 저장합니다. 새로 고침 됐어요. 이번엔 뭐가 생겼어요? 맞아요. 초록색들이 생겼어요.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쟤들 왜 생기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가봅시다. P 태그들 중에서 n번째 차일드에 맞아요? 3n 플러스 1이래요. 3n 플러스 1이니까 3의 배수보다 얼마 큰 거? 1 큰 거 잡아내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P가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의 부모는 여기죠. div죠. 아까 1, 2, 3, 4였잖아요. 그러면 3n 플러스 1이니까 3의 배수보다 1 큰 거는 이쪽하고 이쪽이죠.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초록색 되고 네 번째 거도 초록색이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 P는 왜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지우고 다시 또 가볼게요. 자, 요 P에 대해서 봅시다. 요 P의 부모는 누구예요?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덩어리가 되죠. 그럼 자식이 왜 돼요? 1, 그 다음에 2, 3, 4, 5. 맞죠? 3n 플러스 1이니까 얼마입니까? P들 중에서 3의 배수인 것들이죠. 3의 배수보다 1 큰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돼요?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초록색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나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게요. 풀어봅시다. 29. 이건 쉽다, 그죠? 명쾌하네요. 그죠? 저장할게요. 컨트롤 S. 자, 저장했어요. 미안합니다.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볼까요? 아하, 맞네요. 뭐가 하나 생겼어요? 보라색이 하나 생겼어요. 퍼플이. 누구에 대해서? 스타들 중에서 only child래요. 스타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의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봤을 때 only child, 무엇만 찾아내라고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 찾아내래요. 여기 보면 자식 여러 개 있고 자식 여러 개 있고 자식 여러 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해당 사항 없어요. 자기 부모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식이 하나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jQuery 선택자 얘가 맞죠. 퍼플이 되는 게. 그렇죠. 네. 이렇게 특정 대상을 하지 않고 문서 전체에서 만족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것은 이런 구조는 많습니다. 그렇죠. 현재 위치에서 이 하나 칸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쳐다봤을 때 보게 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정한 것만 뽑아내는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인덱스 얼마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십시오. 1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교재 350 그쵸? 8페이지 아래쪽 이야기 나오는 거죠. 폼 필터 선택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폼을 대상으로 해서 필터링 하는 거예요. 폼. 우리 폼 HTML에서 뭐 입력 상자들을 다 폼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인풋 버튼, 텍스트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파일, 뭐 이미지, 패스워드, 서밋, 기억 다 날 겁니다. 리셋. 여러 가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우리는 폼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는 폼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나는 체크박스만 뽑아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폼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나는 이미지 입력만 뽑아내고 싶어. 폼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나는 비밀번호 입력받는 패스워드 박스만 뽑아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제가 따로 우리 교재에 없는데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에 뭐라 나옵니까? 예, 맞아요. 상태 필터예요. 상태 필터. 그 어떤 특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만 뽑아내겠다는, 필터링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부 필터니까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죠? 세미콜론 찍고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써주면 돼요. 전부 세미콜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elected, checked, enabled, disabled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잠깐 설명을 하면은
selected는 사용자가 선택했는 것만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죠? 예제 가지고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hecked는 사용자가 이렇게 체크했는 거 있죠. 이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enabled는 지금 활성화된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반대 개념이 disable입니다. 비활성화된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왜 폼에 입력 상자가 있는데 사용자가 여기 클릭을 해도 커서가 안 뜨고 추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 봤을 거예요. 그게 disable이에요. 비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있지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다룰 수 없는 입력들이 있어요. 그냥 전혀 기능이 안 먹고 그죠? 화면에 보이지만은 전혀 써먹지 못하는 그게 disable입니다.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비지블이고요.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히든이겠죠. 이것도 두 개가 반대 개념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커서가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라고 합니다. 입력 상자 열에 있는데 여기다가 입력하려고 하면 클릭해가 여기 커서 깜빡깜빡 거리도록 하잖아요. 그 깜빡깜빡 거리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다른 곳에 입력하고 싶으면 또 마우스 가져가서 다른 곳에다가 클릭하면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럼 이 커서가 일로 옮겨서 여기서 깜빡거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다시 포커스가 온 겁니다. 그럼 얘는 컷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은 알아두죠. 블러라고 그럽니다. 해서 컷가 가게 되는 것을 포커스, 컷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블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애니메이팅은 뭐 아시겠죠? 동작 중인 거, 애니메이션 되는 것만 뽑아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특정 대상을 뽑아내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재 예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해서 어떤 책도 소개하는 항목 한 개 한 개를 다 예제로 다뤄주면 좋은데 그런 책들이 없습니다.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나 어떻게 공부해야 돼? 검색해야 돼요. 블로그나 구글 검색해 보면은 이와 관련되어지는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찾아가는 것도 해봐야 돼요. 좀 이따 제가 사이트 하나 소개하겠지만은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예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제가 따로 없고요. 좀 이따가 다른 걸 만들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책 없는 예제는 직접 만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볼까요? 예, 맞아요.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건데 뭐라 나옵니까? 내용 필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걸러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 필터라 부르는데 이런 뭐 영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 여기 보면 has 있고 contains 있고 empty 있고 parent 있네요. 마찬가지로 전부 필터링이니까 세미콜론 다 붙어, 아니, 이 콜론 붙어 있고요. 세미콜론 아닙니다. 콜론 붙어 있고요. 그렇죠. has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엘리먼트예요. 태그 이름입니다. 태그 이름. 그래서 자기 아래쪽에 이런 태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아래쪽에 이런 태그를 가지고 있는 거 뽑아내라는 거고요. contains는 내용이에요. 문자열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태그가 이런 문자열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느냐 뽑아내는 겁니다. empty는 영문 그대로겠죠. 내용이 뭐한 거? 예, empty,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parent는 반대겠죠. 자기 부모가, 그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뽑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볼게요. 요거는 예제가 있으니까. 자, 예제가 우리 책에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지금 보고 있는 360페이지에 몇 번의 예제라고요? 네, 9번의 예제입니다. 이 친구예요. 한번 열어볼래요? 가볼까요? 자, 360페이지 9번의 예제 이름이 뭐라고요? 컨텐츠 필터 셀렉트네요. 세 번째 거다, 그죠? 컨텐츠 필터 셀렉트. 여기네요. 자, 이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코드는 중복되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관심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부분 코드만 잘 보면 되겠다, 그죠? 맞죠? 한번 볼까요? Ctrl Shift B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됩니다. 예, 마찬가지죠. 얘 왜 이렇게 실행되지를 여기에서 4개를 분석하면 될 것 같다,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18라인 마찬가지로 추석 처리할게요. 19, 20 추석 처리했습니다. Ctrl S 저장합니다. 다시 새로 고침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17라인만 우선 분석해보자 이거죠. 뭐라 되어 있어요? 선을 히든, 감추래요. 그래서 몇 개의 선이 감춰진 것 같아요.
누구만 감춰졌는데 어디 돼 있어요? 어떻게? 스타들 몽땅 다를 뽑아내는데 그 중에서 필터링 하기를 컨테인즈 맞습니까? 얼마? 2라 돼 있어요. 컨테인즈가 뭐라고 책에 설명되었습니까? 맞아요. 내용이 뭘 가지고 있는 거? 2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 뽑아내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 내용으로 2 있는 거 다 찾으면 되죠. 내용으로. 내용이 뭐예요?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글자들이 내용이잖아요. 여기 2 있네요. 여기에도 2 있네요. 여기에도 2 있네요. 맞아요? 다 뽑아내면 되죠. 여기에도 글자 중에 2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뽑아낸 것이죠. 다 뽑아낸 거. 그렇죠. 그러면은 2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2를 가지고 있는 또 포함하고 있는 태그가 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있는 태그가 얘니까. 마찬가지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p 태그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있는 건 이 div 태그니까. 그게 얘를 싸고 있는 모든 태그들은 전부 다 선이 안 보이고 있죠. 선이 안 보이고, 선 안 보이고, 선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싸고 있는 모든 태그들은 다 히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18라인 풀어볼까요? 컨트롤 S 저장합니다. 새로 고침. 예, 뭐가 했어요? 점선이 생겼어요. 맞아. 왜 생겼냐 이거죠. 얘들에 대해서 하래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div 태그들 중에서 필터링 하기를 has 뭐죠? 태그가 뭐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스팬 태그 포함하고 있는 div 찾으래요. 스팬 태그 포함하고 있는 div가 얘잖아요. 이 스팬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div를 또 얘가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점선이 생기고 바깥쪽 div에 대해서 또 점선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하, 특정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태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has구나. 맞습니다. 자, 19라인 이제 주석 지울게요. 컨트롤 S 저장합니다. 새로 고침. 됐죠. 뭐가 추가되었어요? 초록색이 추가되었다. 그렇죠. 그린. 누구에 대해서? empty에 대해서. 몽땅 다를 대상으로 해서 필터링 하는데 걔가 뭐가 없어야 돼요? 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태그들은 다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도 내용이고 여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태그만 있지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만들어지라 그랬죠. 됐습니다. 그렇죠. 자, 20라인 볼까요? 추석을 풀고 다시 저장합니다. 새로 고침. 됐어요. 뭐가 됐어요? 퍼플이 됐다. 그렇죠. 퍼플. 누구에 대해서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써볼까요? 샵의 div 제로예요. 샵이 뭐예요? id예요. id가 div 제로인 거. 얘네요. 맞죠? 얘잖아요. 그죠? 얘 중에서 뭐 찾으라는 겁니까? 페어런트 찾으래요. 페어런트. 그렇죠? 페어런트 찾으래요. 그럼 얘의 페어런트 누굽니까? 얘의 페어런트. 이 태그잖아요. 섹션 태그. 맞죠? 이 섹션 태그가, 그죠? 이 태그의 부모잖아요. 이 태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div 태그들은 전부 다 뭐 되고 있어요, 지금? 초록색 되고 있죠. p 태그도 되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왜 말 그대로 id가 div 제로인 것의 부모가, 그죠? id가 div 제로인 것이 div 제로의 부모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니까 밑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누구예요? 다른 건 다 보라색 퍼플인데 얘는 퍼플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안 뽑혀서 그러나? 뽑혔어요. 뽑혔는데 얘는 왜 보라색 퍼플이 안 돼?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용만 있으면 얘들 되죠. HTML은 내용이 없으면 작업 대상에서 근본적으로 배제합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볼까요? 내용을 한번 추가로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그죠? A, B, C라고 넣어볼게요. 요렇게요. 그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될 거예요. 볼까요? 새로 고침.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div 제로, 다시 펜 쓸게요. 자, div 제로의 부모의
그죠? div 제로의 부모에 속해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 맞죠? 그죠? 그죠? 얘네들 전부 다 퍼플이 되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책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왜요? 아까 지금 예제 몇 개가 없었죠? 그 관련된 예제도 만들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예제들만 지금 따라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내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내가 그 책에 있는 것들에 대한 표현법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가지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딩 공부할 때는요, 이해를 하고 예제를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따져봤으면은, 책에 있는 예제는 따져봤고 이해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문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그 과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책에 설명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한 번 더 만들어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